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부동산을 다루면서 정말 많이 접하는 편견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는 무조건 33평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자연스러운 거겠죠. 뭐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 생기면은 한 20평대 가지고는 사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최소 33평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25평이나 29평은 안 좋아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싶긴 한데 사실 그런 것도 없거든요. 애초에 뭐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각자 수준에 맞는 물건들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33평이 좋으냐, 입지가 괜찮은 곳에 25평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또 입지가 좋은 곳을 우선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8월이죠. 7월달 한 달 동안 거래된 25평 내역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는 어떤 선택들이 괜찮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25평 내역들을 쭉 정리했었고요. 오늘은 뭐 이 중에서 탑 몇 개를 뽑는다라는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금액대가 있는 만큼 각자 금액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 금액대 안에서 어떤 선택들이 괜찮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을 때는요, 사실상 2억 아래의 물건들은 좀 어느 정도 특징이 있죠. 다소 입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도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농공은 테크노 가기 직전이죠. 시세 차익보다도 수익률 위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옆에 이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월세를 받는 식으로 많이 행동을 하거든요. 또 이런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의외로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노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애초에 이렇게 수익률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입지가 조금 더 괜찮은 곳에 5구 타입으로 노려주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지역을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침산동에 침산동아타운 똑같은 5구에 연식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일단은 동이 괜찮으니까 좀 눈길이 가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도원동도 뭐 나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침산동보다는 확실히 조금 부족한 입지이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각산동 거의 끝이죠. 1호선의 끝이고, 그 다음 불로동, 지묘동 이런 데는 뭐 팔공산 지역이고, 고암동, 칠곡, 관음동, 칠곡 다 이런 곳들이니까 확실히 입지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동 이런 데는 2호선이 가는 곳이죠. 그래도 용산자이가 들어오고 있고 법원도 있고 하니까 뭐 입지로서는 영 나쁜 건 아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1억대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범물동,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잡히는 곳이 이제 범물동 아니면 지산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있는 5구 타입들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범물동 근처에는 르레브도 들어왔죠. 그래서 신축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산동 또 하나 있고요. 지산동 역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신매동, 신매동도 뭐 지산범물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2호선 라인에 뭐 인프라 좋고 또 이제 학군까지도 뭐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요런데 5구 타입 1억대도 좀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놔야겠어요. 보성, 은하 이런 곳들도 이제 꽤 눈길이 가는 입지에 좋은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난 그 입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신축급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아파트들이 좀 눈길이 가죠. 이제 서재 세천에 에코플레스 동 IBC나 혹은 제일풍경지 프라임 이런 것도 지금 2억이 안 되는데 또 신축급에 가까우니까 산업선이나 호재도 있고요. 관심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억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용산동, 침산동, 범물동, 지산동, 신매동, 상인동 뭐 이렇게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겠고요. 신축급이라면 이러한 서재 세천 쪽도 한번 봐도 괜찮겠구나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프라 자체는 괜찮은 곳들이 꽤 많거든요. 뭐 칠곡도 마찬가지고 성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가 안 들어온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좀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서 그나마 신축급들이 좀 들어온 곳들 위주로 노려준다라면 미래의 가치도 좀 같이 잡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억대 정도까지 가면은 방금 봤던 것들의 좀 연장선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입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게 보성 황실타운 이런 것도 보인다, 그쵸? 자, 2억 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럼 요게 지금 기준으로 잡히면 다른 2억대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 마련될 건데, 고산 노변타운 이런 거 이제 입지 괜찮은 곳들이고, 이런 것도 좀 눈길 가네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2017년식 신축인데 대실력 태왕 아너스, 일단은 신축급이기 때문에 하나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촌 보성타운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촌 우방 이런 건 아니고 한두 동짜리 매물일 겁니다. 그래도 입지는 좋으니까 일단 체크를 좀 해두고요. 5성 우방 이런 것도 좀 눈길 간다, 그쵸? 입지 자체가 훌륭한 곳, 그리고 가격대들도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런 건 리모델링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그런 기대감들이 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적절한 만큼 금액이 잘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사역 3종 이런 것도 전마 최신축인데 3억이 안 되네요. 그럼 체크를 좀 해보고요. 나름 준신축급까지 이제 좀 잡힌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천자이도 나중에 더블 역세권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뭐 비수성구 최고 입지 내에서 구축을 좀 노려볼 수 있거나 혹은 수성구 중간 이상 되는 곳에 구축을 노려보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건데, 남산동의 보성 황실이라든지 혹은 시지동 고산 노변타운, 그리고 만촌동의 만촌 보성타운 이런 것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입지를 확실히 가져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신축급이라면 살기 좋다라는 측면에서 대실력 태왕어너스라든지 아니면 다사역 3점 그린코아 더베스트 이런 거 눈길 가고요. 또 입지 좋은 곳의 구축 5성 우방이라든지 혹은 이제 준신축급으로서 신천자이 이런 것도 미래가 조금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억대 가면은 괜찮은 게 바로 보인다, 그렇죠? 삼성 브리티시 용산 이런 건 가격이 확실히 좀 괜찮은 거다. 입지도 좋고. 그리고 동대구 반도 유보라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2020년식의 오페라 툴의 시민의 숲, 이건 뭐 거의 다 좋네요. 월베이 편한 세상 이런 것도 뭐 나름 괜찮을 거고요. 똥스타 클래스 남산 좋은 거고요. 이건 뭐 다 좋네요. 안 좋은 게 없는데요.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충분히 다 이제 괜찮은 것들로 보입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이런 것도 괜찮고, 침사 화성 파크 드림 좋고요. 이번에는 최고 입지의 구축 아파트까지 나오네요. 만초 우방타운 2단지 이런 게 이제 84 타입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낮은데 사실 구조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런데 뭐 확실한 입지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지금 달성 파크 프루즈 힐스테이트도 3억대 있네요. 요거는 뭐 일단 좋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신안동의 이안동대구 역시 괜찮을 거고요. 월베 아이파크 2차도 지금 잡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요것도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뭐 같이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삼덕 청아람 이런 것들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최신축이라 하더라도 다사역은 지금 크게 눈길이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캐슬 골드파크 좋은 입지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억대부터는 정말 이제 좀 솔깃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3억대 따로 영상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브리티시 용산, 동대구 반도 유보라, 오페라 툴의 시민의 숲, 월베이 편한 세상, 극돈스타 클래스 남산, 동대구 우방 IUC,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침산 화성 파크 드림, 만촌 우방타운 2단지, 달성 파크 프루즈 힐스테이트, 이안 동대구 현대 아이파크, 대구 월베 2차 아이파크, 삼덕 청아람, 그리고 캐스 골드파크 다시. 자, 그래서 지금 뭐 입주장에 있는 것들을 노려주는 게 뭐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단연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금액대에 못 사면은 입지 좋은 곳의 준신축급 이상들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3억대 되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4억대부터는 몇 개 없다, 그쵸? 이거 바로 나오죠. 두류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 편한 세상 두류역 4억 정도이고, 이 편한 세상 대신도 뭐 청라운동역 쪽이죠. 매우 괜찮은 입지다.
자, 동대구역 우방 IUC, 이것도 최신축 아파트이고요. 더샵 리비테르 대봉동에서 선호되는 아파트이고, 대신 센트럴 자이, 야, 이거는 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좋다, 그쵸? 이거 중복이고요. 알파시티 청하름, 남산자이 하늘채 역시나 이제 4억대 내에서는 괜찮겠고, 우방 청솔 맨션,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범어 다 괜찮다, 그쵸? 이제 우방 청솔 리모델링 하는 건데 지방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니까 좀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도 이제 4억대 수준에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 최근에는 이제 5억대로 훌쩍 넘는 매물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금액은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CG의 대장 아파트,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 위시 괜찮고, 야, 이렇게 치면 이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오히려 이제 이런 가격대들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가 맞는데 그래도 가격이 조금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살짝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어 목련 이렇게까지 바라보면 다 뭐 사실 이 4억대 이상 아파트들은 다 좋은 거니까 거래되었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정말 대부분의 것들이 좀 괜찮은 금액대 내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3평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입지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33평이냐가 아니고 좋은 입지이냐, 이것부터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정된 금액 내에서 혹시라도 수성구 쪽에 살 수 있다라면 당연히 제일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그럼 수성구 안에서 뭐 신축급들 위주로 바라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축급 안에서도 33평이 좀 힘들다 하면은 25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선택은 살짝 뒤로 미뤄도 좋겠다라고 보고요. 특히 두세 명 사는데 무조건 33평 고려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입지를 최우선 하셔라 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기준들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